내가 툭툭 내뱉는 난 안 돼, 선택을 잘못했어, 내 미래는 어두워,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을 나한테 하는 셀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돼서요, 이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내 서사적 기능이 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인드셋이 네거티브하게 가는 이런 일이 생기죠.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요, 무기력해 보이거나 혹은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기력해지면 몸의 에너지도 동시에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은 생소하지만 무기력 디톡스, 이게 필요하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무기력 디톡스의 저자이신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무기력하고 번아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무기력과 번아웃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그 직장인분들 회사 네. 같은 데 가서 강연을 할 때 이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번아웃에 대한 정의는 다 다르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없는 분 계시냐? 그러면 손 드시는 분이 거의 없죠. 네, 네. 가끔 손 드시면 대표님이 손 드십니다. 그랬다가 아무도 안 드는 걸 보고 이게 내리시죠. 아, 이거 잘못 손 들었구나. 그래서 제 답변은 이겁니다. 손 드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번아웃이 안 됐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놀았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일이 아닌 노는 거에도 지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뇌의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무기력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번아웃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질병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의학 체계에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울 장애는 진단명이고 진단 체계가 있지만 번아웃은 컨디션 같은 거지. 네, 그래서 사실은 번아웃을 느꼈다는 거는 열심히 산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번아웃의 여러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게 무기력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무기력은 뭐 번아웃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기력 하면은 좀 멘탈, 마음 에너지만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멘탈은 에너지가 떨어졌는데 몸은 쌩쌩해. 이러기가 어렵죠. 네. 반대도 그렇고. 거기서 사실은 또 솔루션도 나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기력의 정의는 몸과 마음이 함께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죠. 어디가 먼저 시작됐던 아니면 동시이던 에너지가 떨어지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심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를 좀 나누면 뭘 하고 싶은지 흥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 계획도 안 세우게 되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동기부여, 액션, 행동이 좀 일어나지 않는 뭐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이제 생길 수 있죠. 뇌가 너무 지치면 긴장도가 올라가서 잠이 안 온다. 내지는 그 번아웃의 대표적인 게 무기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걸로 많이 오시죠. 제가 그 최소 한 5,000명 이상한테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외워지시는 분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드리면 지금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네. 구독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건망증이 어마어마한데요. 뭐 제 얘기하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위로가 되실까 해서 제가 고깃집 후배 교수들이랑 같이 가려고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전주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했다는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가 1등이었다가 최근에 새로운 1등이 나타났습니다. 더 큰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자동차 열쇠를 안 들고 내려와서 집에 뛰어들어가서 자동차 열쇠를 챙긴 후 현관에 갔더니 신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내 몰래 급할 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그런 못된 행동을 하는데 혹시 그랬나 해서 화장실이며 부엌이며 다 뒤졌는데도 신발이 없어서 너무 황당했는데 설마 했는데 신고 계셨나요? 아니요, 현관 밖에다 벗어놓고 저라고 해서 뭐 건망증이 없는 건 아니죠. 뭐 좀 미리 말씀드리면 책에 나오는 거지만 요걸 1차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열심히 산 증거로 번아웃도 오는 거고 그걸로 무기력도 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건망증도 오는데, 제가 무기력 디톡스를 훈련했다고 해서 건망증이 안 오는 건 아니고요. 건망증을 2차 스트레스로 증폭하는 거를 대처하는 법을 제가 조금 낫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아마 건망증 제가 거의 1등 아닐까.
옛날에 참았던 일인데 못 참는다. 이런 게 사실은 다 무기력의 또 다른 얼굴들이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오시죠. 그런데 이제 무기력은 기본으로 있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범위나 한도 내에서 혹시 무기력이나 번아웃이 정말 심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럼요. 무기력이 정말 심하시면 진짜 격하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네. 그래서 20대 네. 분이셨는데요. 열심히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기력이 세게 오셔갖고요. 좀 심한 경우에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시는 시간 빼고는 방에만 계셨어요.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 영상만 보시고 아주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랬었는데 어쨌든 또 회복이 되셔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무기력이라는 게 슬럼프는 누구나 찾아오고 뭐 아마 대표님도 슬럼프의 경험이 있으실 그럼요. 거고 네. 우리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님도 다 있으실 텐데 그 슬럼프도 정상입니다. 저도 한 3, 4년 간격으로 세게 찾아오는데요. 3개월 정도는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지 않겠다. 저는 슬럼프, 번아웃을 예방한다. 요 말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제 개인 주장이지만. 왜냐하면 그건 마치 스마트폰을 사고 한 번도 충전 안 하고 쓸 거야. 뭐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번아웃, 슬럼프, 핵심 무기력이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잘 내가 훈련을 해놔서 잘 엑싯을 하면 그만인 거지. 그게 찾아온 것 자체가 무슨 내가 루저거나 네. 유리 멘탈이거나 내 삶이 다 틀어져 버린 건 아닌데 이 힐링에 이제 그 역설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무기력이라는 게 이제 멘탈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라면 이제 배가 고픈 거는 좀 물론 이제 심리적 허기라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육체 에너지가 떨어지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육체 에너지는 생체 시스템이 어떤 특별한 질환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느끼시겠지만 바빠갖고 점심 걸르고 막 이러면 잠깐 편의점이라도 가서 사발면이라도 먹고자 하는 그런 드라이브가 더 세게 걸려서 괜찮은데 이 멘탈 에너지 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딱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이거 좀 뭔가 힐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어느 정도를 딱 넘어서면 식욕과 다르게 다 귀찮아. 옛날 말이지만 시쳇놀이. 네. 일단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테니스 좋아해, 뭐 등산 좋아해, 러닝 좋아해 이런 분들도 다 싫어. 평소에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네. 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서요 그 슬럼프가 이제 1년, 2년 이런 식으로 앞에 제 그 예처럼 그러면 결국은 뭐 저는 뭐 다 그것도 인생의 좋은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겠지만 일단 그 정도 되면은 이게 좀 내 미래에 불편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무기력을 두려워할 건 없는데 1년, 2년 가는 거에서는 우리가 좀 빨리 디톡스해서 엑싯 빠져나오자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기력 디톡스 이 책 자체도 그렇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의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요약하면 슬럼프가 오고 번아웃이 오고 이런 것 자체는 당연한 거다. 다만 중요한 건 얼마나 짧은 기간 내에 엑시스를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번아웃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거 자체가 막 그 여부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슬럼프와 뭐 무기력은 거의 인생의 저는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과 동의어다. 네. 번아웃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로 과도한 근무 시간을 꼽으셨어요.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물리적인 근무 시간을 제가 지금 하루에 뭐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8시간으로 줄이면 좀 괜찮아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또 우리 마음과 뇌 내지는 우리 그 생체와 영혼 시스템의 기묘한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일을 구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직장을 꿈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실현도 되면서 관계도 참 그런대로 굿굿하고 뭐 다 베리웰은 아니더라도 괜찮고 경제적 보상도 괜찮고 뭐 이런 직장을 꿈꾸는데 뭐 제가 세상 모든 직장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없다. 그런 직장은 없다. 다 어렵죠. 여러 가지 애환이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저한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힘든 감정 두 개를
꼽아보시라고 한다면 배신과 억울 같습니다. 아, 배신고. 이걸 제일 힘들어하세요. 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억울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나만 느끼는 것 같고 내 선택이 잘못되고 내가 잘못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느끼는 네. 시점의 문제지 다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별의 어떤 경험, 네.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을 못 보게 되는 네. 이 지금 사별 경험이 좀 더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사별하면 대상이 우리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반려,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동물들이 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가 정확히 뭐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한 6대 4, 5대 5 요즘은 누군가를 상실한 영원한 상실을 경험한 사별 반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에 적지 않습니다. 네. 반려동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상실을 그러니까 누구나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할 수 있죠. 야, 그거 다 겪어.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 슬픔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느끼는 배신이나 억울함이지만 그거는 각 개인에게는 내 삶이 후회될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을 주죠. 네. 물론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려면 전혀 회사명을 모른 채 다니면 내가 전혀 헌신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때론 내 정체성과 거의 조직의 정체성을 그렇죠. 합치는 순간도 있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배신, 억울도 믿고 내가 전념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느끼는 네.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게 그런 스트레스가 존재하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은 굉장한 심리적 유익이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배신도 느끼고 억울도 느끼고 뭐 이 직장이 맞나 여러 가지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내 존재감 이런 심리적 유익이 많은데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직장인이 누굴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리더는 누굴까요? 그분은 난 멋있어. 난 너무 사회생활 잘해. 그 느낌만 가질까요? 이게 참 일이란 게 항상 플러스 알파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다 제가 뵙지 못했지만 네. 저도 그렇고 일이라는 거는 항상 좀 괴롭습니다. 좀 괴로워요. 네. 좀 괴로운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경제적 여유를 좀 만들어 놓고 멋지게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하면 은퇴 증후군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역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라는 거는 분명 스트레스지만 저는 좀 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래서 일을 단순히 안 하고 여유 시간만 많다 해서 우리 마음이 힐링이 되거나 만족감이 증가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그거와 유사한 용어로 이제 시간 빈곤감 시간 빈곤감 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면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한 요소가 시간 빈곤감이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없다고 네, 시간이 없다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몇 번에 좀 실패를 하시다가 자기 사업을 하셔서 잘 엑시트도 하셨어요. 네. 돈이 여러 개 붙는 몇백억 단위에 네.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 놀아야지 네. 하셨는데 아무런 움직일 수 없는 너무 심한 무기력감이 6개월 이상 지속돼서 오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좀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과 쉼을 이게 잘 좀 해 나가서 우리 뇌가 그런 만족감을 잘 느끼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냥 일을 줄인다고만 해서. 네. 근데 물론 이제 너무 과도한 지금 업무로 이런 게 있다면 그걸 조정하는 건 필요한데 싹 또 일을 없앤다고 해서 이게 좀 해결되는 문제는 네. 분명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정신과 의사 31년 차인데요. 네. 사실 약간 허무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한 동기는 제 마음을 좀 제 마음대로 하고 다른 분들의 마음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 제가 31년에서 깨달은 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는 다른 과를 해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왜 정신과를 했을까 이런 제가 우스갯소리도 드려보는데요. 그러니까 일과 삶의 경계가 명확히 되지도 않고 말씀대로 그거가 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네. 경계가 명확지 않은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6시 이후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긴장도가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야 한 다음에 그 다음 전략이 중요하지 이건 문제야 끊어버리겠어. 네. 네, 이거는 아니죠. 네.
무기력이 심해지면 불면증을 유발하고 또 반대로 불면증이 무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네, 말씀을 네. 주셨어요. 이게 왜 이런 걸까요, 교수님? 일단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축복받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도 불면증 환자고, 아. 저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적지 않게 약물의 도움을 받고 이제 네, 네. 잠을 자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잘 주무시는 구독자님들 부럽습니다. 부럽긴 한데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왜냐하면 제가 불면증 환자니까요. 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전 요즘 세상에 네. 잘 자는 분들이 네.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저도. 예.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잘 주무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 잠을 잔다는 것도 이게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게 마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도 불면증을 경험하신 분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 아, 그렇죠. 이거를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의 각성과 수면을 담당하는 그 파워가 두 힘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면 졸리면 자야 되는데요. 재우려는 힘이랑 깨우려는 힘이 따로 존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도 열심히 했지만 좀 잘 자려고 저녁 때 운동도 했어요. 이러면 뇌가 이제 피곤하죠. 당연히 많이 에너지를 썼으니까. 그래서 재우려는 이런 힘도 올라가는데 너무 피곤하거나 이런 육체적 활동을 하다 보면요. 또 우리 뇌가 비상사태인가? 이렇게 인지를 해서요. 안 재우려는 톤도 같이 올려요. 그래서 이게 역전이 되지 않으면 너무 졸린데도 이게 잠이 안 올 수가 그래서 있는 예. 겁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네.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자야지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불면증 환자 자야지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자야지 하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 불면증을 몇 번 경험한 경우에는 그게 주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실제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왔다가 그게 해결이 됐는데도 밤만 되면 잠 못 잔 며칠의 경험이 뜨악이어 갖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긴장도를 올려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역시도 교수님처럼 수면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 특히나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냥 기절하듯이 자야겠다라고 해서 운동을 좀 더 평소보다 더 이렇게 하면 진짜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아까 말씀하신 비상사태인가? 라는 그 파워 버튼이 이렇게 눌려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을까요? 네네. 그래서 약으로 다 해결하자 이런 뜻은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제약 관련 주식도 전혀 없고 저도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뭐 무기력도 마찬가지지만 무기력의 한 현상으로 올 수 있는 불면증에 대해서도 좀 비즈니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불법적이 아니라면 가용한 모든 방법, 리소스를 활용해서 무기력에서 탈피하고 자면 되는 거지. 공감합니다. 근데 예. 이제 뭔가 약을 드시고 주무시면 내가 좀 허약하고 의존하는 의지가 것 약한 것 같고, 같고 심지어 난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고 그 감정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분들은 약에 의존하는 게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좀 표현을 좀 세게 하면 네. 중독되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약에 대한 내가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요. 도움받을 것도 이제 너무 도움 안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개로 이 약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100년만 드세요. 제가 이렇게 저도 100년만 먹을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게 다 약으로 해라 이런 뭐 약이 좋다 이런 뜻은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2차 스트레스를 너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기왕 약을 쓸 거면 나한테 도움 주는 약이야. 어떤 방법이든 잘 자면 돼. 네, 이렇게 관점 전환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영상을 보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번아웃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무기력인 것 같은데 내가 무기력이 맞나 그러면? 이렇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전공의 시절만 해도 번아웃이란 개념을 저희 배우지도 않았고 제가 번아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무기력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제가 번아웃이 와서 제가 번아웃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우울증도 아닌 것이 이게 뭘까나 하다 보니 이게 번아웃인가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건데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막 궁금하니까 무기력인지 번아웃인지 자가 진단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 주시는데요. 그래서 뭐 이 책에 설문도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번아웃은 정도의 차이지 이 뇌라는 게 지금 심장과 가까이 있는 이유가 뇌가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를 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녹화를 끝나고 나서도 좀 지쳐 있겠죠. 어. 그것도 사실은 살짝 번아웃은 온 거고 어. 여러 이유로 좀 세게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걸 이제 저는 좀 슬럼프라 부르기도 한 거여서 번아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저는 있다고 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체크하는 거를 의학 문제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거 좀 요즘 너무 열심히 일했네 마인드 디톡스가 필요하겠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기력보다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면 그 다음에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은 거 네. 기억력 떨어지는 거 짜증 소통이 안 되고 남의 얘기도 잘 안 들리고 뭐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로 이제 많이 찾아오죠. 제 느낌에는 이전 한 10년은 코로나 그 시기쯤까지는 네. 분노가 번아웃의 주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네. 강연 관련해서도 분노 조절에 대한 게 많았는데 좀 축이 바뀐 것 같아요. 분노도 뭐 힘이 있어야 한다고 네, 이제 무기력으로 그렇네요. 바뀐 것 같고 우리 한국인들만 우리만 이런 걸까? 딴 나라는 안 그런데 좀 네. 그게 좀 궁금했는데요. 참 이것도 참 변합니다. 이 번아웃에 있어서 그러한 4가지 현상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을까 이런 게 저희 쪽에서 리포트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리포트가 벌써 좀 시간이 됐지만 어쨌든 작년 11월 거니까 네. 사실은 최근 리포트죠. 맥킨지에서 나옵니다. 이런 게. 컨설팅 회사에서. 네, 왜냐면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중요하니까 네. 그것도 뭐 대규모로 네. 네. 이게 변하죠. 이게 네. 꼭 무슨 증상이다 뭐 질환이다가 아니라 일상에서 디지털 디톡스, 마인드 케어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 그 글로벌 한 30개국 대상 한 7만 명? 그쯤 한 거에 있어서도 그 4가지 무기력,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기억력 저하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짜증 같은 정서적인 불편함 4개 중에 30개국 모두 무기력이 1등입니다. 와. 그래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무기력 팬데믹 시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3, 4년은 갈 거다. 네. 무기력 디톡스 책에 또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의욕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길까요? 라는 질문에 교수님께서 의욕이 100% 생기는 타이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를 해서 간접적이지만 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게 도움이 된다. 불편한 감정은 있지만 나쁜 감정은 없다. 그렇지만 불편한 감정이 너무 강력하면 이제 저희가 표현하기를 집어삼켜 먹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거리 두기를 하고 거리를 둬야 내가 잘못하면 그거에 휩싸여서 내가 다 결정하고 행동하다 보면 그것도 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동 후 동기부여하자. 선행동 후 동기부여. 네. 주말에 산책을 하겠다. 저녁을 먹고 나서. 주말 이런 힐링 계획을 세웠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 내 마음은 크게 2 구성 요소가 있죠. 하나가 감정, 하나 생각. 그래서 감정이 가을이다 그러면 가을을 느끼고 싶어. 네. 이게 동기부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탁 쳐주면 생각은 당연히 받습니다. 네. 나가자. 그럼 행동은 자동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녁을 먹고 나서 내 마음이 반대 인포메이션을 요즘 더 많이 준다는 거죠. 뭘 나가. 벌써 추워. 너 감기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요즘 위험해. 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너 작년보다 1살 더 먹었어. 혹시 다쳐서 뼈 금이라도 가면 너 안 붙어. 뭐 이런 인포메이션 사실 날 위해서 주는 건데 이렇게 네거티브한 것만 주면 들어 눕자. 네. 생각이 이렇게 가죠. 근데 억지로 가족이든 친구 때문에 질질질 끌려나간 거죠. 이거는 동기부여가 안 된 상태로 행동을 한 거죠. 가능합니다. 왜? 싫지만 이건 근골격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마음은 내가 그래 산책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 거야는 너무 어려운데 싫지만 누가 질질 끌고 나가면 나가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하시죠? 액션 without motivation. 동기부여 없이 나갔는데 걷다 보니
괜찮네? 네. 이게 감정의 동기부여가 걸리는 거죠. 후동기부여. 그리고 내일도 걸을까? 생각의 동기부여도 걸리는. 그래서 지금은 좀 이 마음이 이렇게 요즘 도전하고 뭐 이 변화를 즐기고 와 화이팅 뭐 이런 분위기면 좋을 텐데 최소 앞으로 3년은 이게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고 지구 자체가 좀 무기력 팬데믹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선행동, 후동기부여. 네. 이쪽이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더니 힐링 아, 내지는 동기부여가 찾아오는 선행동.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어려운데 마음은 없어도 행동하는 건 그래도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해서 후동기부여 하는 게 지금은 더 때론 효율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네. 부분이죠. 그러면 실제로 요즘에 내가 혼자서는 못 뛰겠다. 러닝크루에 가입을 하고 책 좀 읽고 싶은데 책이 읽기가 싫다. 북클럽 같은 곳에 가입해서 강제로 또 읽게 되고 이러한 것들도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군요. 실제로. 그럼요. 예. 네. 예. 지금은 뭐 그게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무기력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우스개로 그런 소리 합니다. 동기부여 될 때 기다리다가는 아, 네. 네, 30년 훅 간다. 물론 이제 좌표는 잘 정해야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나나 뭐 동료나 뭐 멘토를 통해서 좌표를 잘 정하면 지금은 행동을 먼저 하고 후 동기부여를 갖도록 하는 게 좀 슬프지만 최선일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교수님께서 과도한 마인드 컨트롤이 사실상 더 위험할 수 있고 이걸 무조건 극복하려고 할수록 역효과가 나는 것도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예.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10년 전에는 마인드 케어랑 마인드 컨트롤이 거의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강의 요청을 받아도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법 내지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는 일 안 하는 거니까 회사 오셔서 너무 일하지 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줄어들었죠. 난 별로 마인드 컨트롤 안 한다 생각하셔도 이것부터가 엄청난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오늘 더 자고 싶은데 회사를 가시던 학교를 가시던 자고 싶은 욕구를 역행한다. 그래서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는 내 감정이 원하는 거에 좀 때로는 반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면 그쪽으로 이제 액션을 해주는 거죠.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드시는 분일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거를 잘 하시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와이 대저택 최고의 유튜브를 시청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을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 90%는 마인드 컨트롤이어야 됩니다. 근데 10%는 무기력 디톡스를 하자. 요즘 무기력 디톡스의 좀 어떤 핵심적인 좀 이론 내지는 그 키워드로 얘기되는 게 마인드 컨트롤에 좀 반해서 마인드 컴패션. 아, 예,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이 용어를 싫어하는 분들 많으셔서 네. 저는 이제 나 안아주기, 네. 내 마음 안아주기라고 표현하는데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그러나 하루에 30분은 좀 내 마음을 꼭 안아주는 내 마음 안아주기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죠. 왜? 이전에는 우리가 에너지도 많았고 부정적인 감정도 웬간해서 확 돌릴 수 있었어요. 그걸 확 돌리면 마인드셋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자 하면 꽤 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네거티브가 너무 증가한 데다가 감정이 증가하면 마인드셋도 틀어집니다. 그게 서로 연동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직접 붙으려고 그러면 그거에 비해 우린 지금 너무 지쳐 있어서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죠. 교수님, 이 반추 사고가 무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반추 사고라는 게 용어를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과거에 소위 이불킥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무한 재생을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무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거를 끊어내는 노하우나 방법 같은 게 존재할까요? 반추는 불안의 이제 좀 다른 모습. 불안의 다른 모습. 사실 불안해서 이게 다 퍼져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잡념 그러면 별거 아니다 싶지만 사실 그 깊이 잡념에 빠지는 게 사실은 반추입니다. 그래서 쉼과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까지 드릴까 하는데요. 이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연구가 많이 됐지만 최근에 좀 더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무기력 디톡스 하려면 쉼이라는 게 뭔가 신경과학, 뇌과학에서 쉼이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조금 더 잘 네. 무기력 디톡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쉰다는 거를 이제 브레이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기력 디톡스를 잘한다는 거는
멘탈 브레이킹을 잘하는 아하. 마음의 브레이크를 잘 거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뭐 그 중에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스트레스화된 단어는 제 회화 사전에서 뺍니다. 그래서 제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몇 번 그게 제가 일반적에서 쓰긴 했지만 저는 1년이 넘었습니다. 네. 제 회화 사전에서 네. 힐링을 삭제한 게. 어. 왜냐하면 힐링이 그 단어가 나쁜 건 아닌데 네. 스트레스화돼서 힐링이란 단어가 일하란 말로 들린다. 이런 직장인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힐링하고 일하라, 힐링하고 일하라.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좀 브레이크로 바꿨고 실제적으로도 좀 우리가 마인드 케어를 하고 무기력 디톡스를 할 때 이미지로 생각하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멘탈 브레이킹은 이동 기술입니다. 이동 기술. 네. 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개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일이라는 공간이고 하나는 쉼이라는 공간이죠. 자동차는 이제 물리적 브레이크가 있지만 마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만의 어떤 마인드 브레이킹, 마음을 브레이킹 해주는 그런 리스트를 잘 풍성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마치 콘서트를 치면 뭐 휠 받으시면 밤을 새워서 콘서트를 할 수 있는 가수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소위 센 리스트. 네. 센 리스트가 풍성한 분들이 무기력 디톡스의 이제 강자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뭐 커피 한 잔부터 뭐 개인 차이가 나서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 아이템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떤 거든 그것도 액션이죠. 네. 그 액션을 해주면 일을 하던 나를 쉼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뇌고 소프트웨어가 마음이다. 네. 마인드웨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용된 이 사무실의 이 스튜디오의 컴퓨터도 뭐 얘도 쉬게 해줘야 되니까 누군가 스위치 오프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스위치 오프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쉰다. 이러면 간단할 텐데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멘탈 브레이킹은 스위치 오프가 아니라 모드 체인지다. 모두가 바뀌는 거다. 이게 약간 좀 머리 아픈 부분이죠. 그냥 일을 안 한다고 쉼이 안 옵니다.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일이 없어진다고 해서 만족감이 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그 요즘에 연구를 보면요. 물론 이제 그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어서 실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20%밖에 안 됩니다. 일하는 모드에서 쉼의 모드로 가면 한 20%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요. 굉장히 그 쉼이라는 게 능동적 과정. 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일하는 모드를 태스크 포지티브, 수행 모드, 쉬는 모드를 태스크 네거티브, 일 안 하는 모드 네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냥 기본 모드다, 디폴트 모드다 이런 얘기를 쓰죠. 그래서 좀 뭐 지금 일을 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내가 이제 일단 포지션은 주인공이고요. 뭔가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마음이 더 불안정하고 편치 않다. 내 인생은 잘못 산 것 같다. 내지는 뭐가 문제냐 말씀 주시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 가졌었거든요. 인생을 열심히 살면 불안이 주나요? 증가합니다, 이게. 이것도 참 좀 피곤합니다. 이 지혜의 반이 불안을 기반으로 합니다. 왠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같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번 프로젝트는 왠지 좋아 보이지만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이 지혜인데 다 어떤 내 경험이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불안이랑 이제 연결돼서 있는 건데 이제 현대사회를 불안 사회다, 피로 사회다. 그러다 이제 무기력까지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간 거죠. 그래서 불안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과불안은 문제죠. 과불안. 예. 그 과불안 상태가 반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2차 스트레스도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너무 지쳤어. 이랬을 때 내가 왜 지쳤지? 제가 좀 그냥 재밌게 드리는 주문이 제가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나는 손흥민이야라는 주문을 외웁니다. 피지컬이 얼마나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하지만 경기를 다 마친 손흥민 선수도 피로를 느끼겠죠. 그 손흥민 선수가 느끼는 피로는 허약해서가 아니죠.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와이 데저트의 구독자님들은 모두 손흥민입니다. 왜? 어느 정도의 무기력, 기억력 저하, 잠 안 오고 이런 거 느끼신 이유는 우리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축구장은 아니지만 종류는 다르죠. 저도 그렇고 각자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뛰었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손흥민 선수가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뛸걸, 내가 좀 쉬는 시즌에 좀 더 체력 훈련을 할걸, 요거까지는 괜찮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서. 그걸 넘어서서 혹시라도 난 안 돼,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너무 젊으시지만 아 내가 이제 어. 뭐 옛날 같지 않아. 어. 뭐 이런 그럼 이제 2차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음. 2차 스트레스가 커지면요. 육체적 심리적 회복이 잘 안 되고요. 내 탓을 많이 하게 되면 남의 탓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2차 스트레스가 증가한 개인이 많으면요. 조직의 회복 탄력성 퍼포먼스도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이런 거죠. 내가 툭툭 내뱉는 난 안 돼. 선택을 잘못했어. 내 미래는 어두워. 이런 얘기들을 그 느끼는 건 당연한 건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냥 제가 좀 표현하기를 가스라이팅을 나한테 하는 그렇죠. 셀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돼서요. 이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리프레이밍이라고 그러죠.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자꾸 네. 올가매게 되면서 쉼으로 가도 내 서사적 기능이 되게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써서 나도 모르게 이 마인드셋이 또 이제 네거티브하게 가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반출하는 거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제대로 브레이킹을 안 밟아주면 요즘은 불안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야지.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수준으로 적당히 브레이크를 밟아주면요. 이 잡념이 거의 블랙홀 같아서요. 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일하고 미래 걱정하고 일하고 미래 걱정하고. 저도 약간 건강염려증이 그 아버님이 이런저런 병 하나 앓다가 이제 이별을 하시다 보니 몰랐는데 건강염려증이 생겼더라고요. 네. 죽는 두려움도 있지만 나도 저렇게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여기저기. 네. 근데 제가 반출을 제대로 경험한 게 약간 무슨 소변에 이런 거품이 증가한 걸로 네. 그냥 잠깐 앉았는데 네. 뭐 혼자 만성 신부전 가고 뭐 수술 다 끝냈고 그래서 시간을 봤더니 제가 90분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좀 건강염려가 네. 심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계속 뇌가 피곤한 거죠. 그러네요. 일보다요 이 잡념이 에너지 소모가 더 많습니다. 교수님 책에 너무 공감되는 문구가 있었어요. 행복 강박에서 벗어나라. 행복에 대한 강박 자체가 무기력을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행복에 대한 관점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정은 되게 길고 보통 우리가 그 성취, 맞습니다. 결과를 성취하는 건 되게 그 순간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의 성취를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야 하고 고통스럽지만 버텨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 과정들 프로세스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걸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어. 저거 하면 그때 기뻐하고 그때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우리가 좀 이런 그 프레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행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감정으로. 우리는 모두 행복해야 돼. 행복이 기본값이다. 근데 행복이 뭐냐? 부정적 감정이 없는 거다. 근데 이게 기본값이니까 부정적인 감정은 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기본이다. 근데 아직 부정적 감정이 남아있어? 나는 부실하다.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 잘못된 프레임이고 이미 이제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도 그렇고 행복 중독에 대한 책들은 이미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진료나 어떤 강의 이럴 때 제가 제안 드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연습하고 있는 게 가치를 감정처럼 느끼자라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분들 중에는 감정은 좀 네거티브한 게 다다. 아이 좋아 이거는 좀 생각에 가깝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주장이니까 그게 옳다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내가 부실하고 모질라서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한 감정이 많은 게 아니라 생존하려면 네거티브한 감정이 훨씬 좀 생존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신호가 셀 수밖에 없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정에 이제 1대1로 맞풀려서 그냥 내가 돌리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에너지 소모 다 들어가고 오히려 잡아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좀 그 거리를 두면서 나는 손흥민이야도 그게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마음을 관리하는 무기력 디톡스를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산 하루 엔딩 감성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요즘 엔딩 감성이 중요합니다. 잘 보냈어도 하루를 마감할 때 요즘 구독자님들 어떻게 마감하고 계시나요? 짜증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정말 미치겠다. 내일 또 눈 떠야 돼? 이렇게 마감을 하면요. 그 하루 기억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근데 열심히 산 날일수록 뇌는 피곤해서 피곤한 뇌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기는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오늘 물론 열심히 살았잖아. 오늘 회의 결과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서 very nice. 진짜 짱 잘 살았다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만 not bad. 나쁘지 않았어 정도로는 그 엔딩 감성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하다 보면 됩니다. 네. 완벽하진 않아도 내 삶의 가치를 좀 감정처럼 느끼는. 그래서 그게 감정을 배제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다 좀 균형이 좀 중요한 네. 거죠. 제가 앞에 번아웃은 열심히 산 증거다라고 네. 말씀드린 것도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이 무기력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멘탈 전략 어떻게 취하면 좋을지 교수님만의 팁을 한번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들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창으로 뭐 그걸 프레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마인드셋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게 1도라도 긍정적이면 이게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결정,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도전의식 이런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 미래가 긍정적으로 펼쳐질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두 가지는 좀 말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작은 텍스트도 그게 프레임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작년에 나이가 들었더니 라는 말을 제 회화사전에서 지웠습니다. 어허.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많이 쓰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비즈니스를 하시는 제 클라이언트 분이 오셨는데 이제 심장 혈관이 좁아지면 늘리는 이제 스텐트 시술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그러면 위축되지만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위축이 되셔서 이해는 되는데 본인은 인지 못하시는데 1분에 한 번씩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요즘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는 청소년들도 하고요. 뭐 30대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95세 형님들도 하십니다. 도대체 나이는 언제 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 이거 너무 하시면 그게 셀프 가스라이팅이다. 하시지 말라.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드린 게 내게 제일 젊은 날은 오늘. 그리고 나서 저도 그 동기 모임 갔더니 어떤 친구가 너희들 어깨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1시간 반 동안 자기가 더 망가지고 나이가 들었다며 결국 인대 끊어진 애가 1등 했습니다. 저도 어깨가 안 좋은데요. 네. 그래서 나도 많이 쓰구나. 그래서 이제 유치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가 생각들 때 내게 제일 젊은 날은 오늘. 이런 작은 리프레이밍, 변화가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스트레스의 증폭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좋은 이쁜 얘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무기력 디톡스의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아까 함께 할 때 선행동 후 동기부여 네.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요. 피플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무기력 디톡스의 어떤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느냐의 체크포인트 1번을 저한테 얘기하라 하시면 내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육두문자를 써서라도 가감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존재하느냐. 이게 의외로 친구가 많아도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오래된 친구가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뭐 내 평판도 그렇고 뭐 미안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친구나 아니 기존 친구들도 좀 그런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도 그 2차 스트레스의 증폭을 막는 게 필요합니다. 2차 스트레스가 1차 스트레스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 방법론으로서 액티브 힐링은 말씀드렸고요. 네. 액션을 먼저 하자는 건데 그래서 1번은 말씀드렸고요. 3번 말씀드렸고요. 2번이 뭐냐면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엔딩 감성입니다. 엔딩 감성을 따르게 말씀한다면 무기력 디톡스의 핵심은 메모리입니다. 기억 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질문 드리면 정답은 없지만 현재를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현재는 전 미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합니다. 미래가 어두운데 오늘 만족스럽고 일에 몰입이 된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 미래가 뭐냐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셋이죠. 근데 저는 이제 긍정과 낙천을 제 마음대로 구분합니다. 국어사전이랑은 다를 텐데요. 낙천은 걱정할 게 있는데도 걱정 안 하는 거 부럽습니다. 뭐 약이 있으면 먹고 싶긴 합니다. 그런 약이 있다면. 하지만 사실은 여러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위기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긍정은 걱정할 일은 있으면 걱정은 하지만 한 줄기 긍정적인 빛이라도 놓치지 않는 1도라도 세상을 보는 마인드셋을 그 창을 긍정적인 대로 놓는 거. 근데 최근에 연구를 보면 미니 브레이크. 그건 뭐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2-3시간에 5분에서 10분. 점심시간은 또 최고의 미니 브레이크 시간이 될 수 있죠. 뭐 그거는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요. 작은 산책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보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저도 어제 주말 미니 브레이크를 가졌습니다. 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타신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쭉 읽었는데 소설이 우울하잖아요. 우울하지만 인생은 기본적으로 우울하기 때문에 또 반전에 또 희망이 느껴지는 뭐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어제 이제 미니 브레이크이죠. 제가 그냥 가만히
가만히 기분 좋아라 한다고 이제 되진 않는 네, 거거든요. 요 작은 미니 브레이크들이 하루를 마감할 때 엔딩 감성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가치를 감정을 느끼게 더 쉽게 하는, 나는 손흥민이야 느끼게 더 편하게 하는 뭐 이런 좀 연구들이 요즘 쌓여 있죠. 그래서 난 손흥민이야 2차 스트레스 최소화, 미니 브레이크를 통한 엔딩 감성, 메모리 관리. 근데 이제 미니 브레이크도 귀찮거든요. 그럴 때는 선행동. 혼자 하기 어렵다면 북클럽이나 팀을 짜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